자, 이제 그 태양기름 유출 사고, 그다음에 꼭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름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일상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1대 29대 300 법칙, 하인리의 법칙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보통 큰 사고가 한 건 나기 전에는 약간 300건 정도의 작은 사소한 사건들이 생기고, 또 그 300건의 사고들도 29가지 정도의 작은, 그거보다 조금 큰 어떤 예후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 또 그 예후 증상들을 무시하게 되면 한 건의 큰 사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의 법칙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태안기름 유출 사고에서도 그런 것처럼 많은 그 중간에 그 점검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어떤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안일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인재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잠깐 보면요. 삼성중공업 소유의 예인선과 바지선의 귀향 중에서, 귀향 도중에 첫 번째 출항을 할 때도 파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일반 배가 아닌 예인선을 이용해서 바지선에 크레인을 싣고 가는 것이 조금 좀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을 받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출항을 하게 되었었고요. 또 그 과정 중에서 정박 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와 그 예인선에 끌고 가던 바지선이 9차례나 파도에 의해서 휩쓸리면서 그 말 그대로 1000피, 1500피 정도 된다라 그러면 뭐 엄청나게 큰 배겠죠. 근데 그런 큰 철로 만들어진 배와 배끼리 엄청난 힘으로 가서 부딪히니까 그 배의 측면이, 원유를 싣고 가는 배의 측면이 찢어지는 구멍이 생기고, 철선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서 원유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고 전에 그래서 항만 당국에 2차례 예인선단에 대한 비상호출 시행을 하였으나, 삼성중공업에서 그 업무를 하셨던 많은 그 예인선단의 분들이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비상호출, 비상연락망을 말 그대로 비상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항만 당국에서 부르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정말 큰 과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잘못이었던 거죠. 또 유조선 측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호출을 했었습니다만은 무응답으로 일관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인 선단이 연락을 받아서 예인 선단의 방향을 틀었거나 아니면 정박을 해서, 아니 급히 다른 곳으로 보통 바다에서 피항한다라고 하는데요. 피항을 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그거에 마주 서 있는 파도의 방향, 조류의 방향을 봤을 때 부딪힐 거라고 예상이 되는 유조선에도, 정박이 되어 있는 그 유조선에도 연락을 해서 유조선을 좀 옮겨라. 2시간 전이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일정한 거리를 피항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긴급 연락을 했으나 호출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결과는 삼성 예인 선단이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한 무리한 운항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다음에 중간에 항만 당국과 상대 선박의 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한 안일한 운항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정말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되살리고, 되살아난 생태계 속에서 그런 어민들이나 어업의 경제 활성화를 좀 이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도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셨죠. 그 다음 이건 말리포 해안의 백사장인데요.
백사장으로 밀려온 기름 덩어리, 타르 덩어리들을 덩어리로 이 양동이로 퍼나를 정도로 해서 다 바다에 떠있는 기름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을 정말 전국민 수준에서 진행해왔던.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럼 BP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만, 미국의 멕시코만은 지금 요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했습니다만 경합주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주 밑에가 바로 멕시코만이라고 합니다. 그 멕시코만에 있어 원유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BP라는 기업인데요. 기름 유출 장소는 멕시코만 유전에서 기름을 채굴 하기 위한 어떤 그 채굴장에서 BP라는 영국 기업에서 유전을 시추하다가 유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압력으로 그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점은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멕시코가 있는데 여기 요 지점, 이게 이제 요번에 대통령 그 선거에서 경합이 되었던 플로리다죠. 플로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안이 이쁘고 자연 생태계가 좋아서 전 세계 많은 다이버들 뿐만 아니라 해양 액티비티를, 해양 체험 활동을 하는 그 유명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사고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멕시코만 유전이다, 멕시코가 있어서 멕시코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보죠. 멕시코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유출 기간은 2010년 4월 20일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간 해양 생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닷속에서부터 파이프 관을 채굴을 하기 위한 관을 통해서 이게 파괴가 되었으니까 계속 유출이 돼서 기름이 지하에 묻혀있던 기름들이 압력으로 육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바다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유출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어서 대규모의 해안 습지 파괴가 일어나게 돼서 그런 큰 사고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유출된 기름이 퇴적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실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저희 태안에서의 사고도 자연이 스스로 자연정화가 되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하려면 최장 1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또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면 멕시코만 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더 넓은 지역의 해양 환경 오염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름 유출 띠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BP에 대한 어떤 기름 유출 유정에서의 사고가 나가지고 안에 박아져 있던 그 파이프에서 기름이 계속 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약 3개월 동안 흘러나왔다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양일 거고요. 매번 조류에 의해서 파도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2번 밀물이 오기도 하고 썰물이 오기도 하죠.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물일 때는 먼 바다로 안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밀물일 때 해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밀물일 때는 해안으로 기름이 들어왔을 거고 썰물일 때는 또 그 먼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래서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 보시는 BP의 그 회사 그 엠블럼에 이렇게 주유소의 총을 차에다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러한 어떤 반대하는 의미에서 엠블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발빠른 사고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안 경비대를 긴급하게 배치를 해서 노동자, 배후에서 기름 유출 작업을 하고, 기름 어떤 생산 작업을 하고 있던 많은 노동자들을 긴급하게 구출을 하고, 또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멕시코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상 문제라든가 또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대처하는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안하고 보고하고, 또 BP에 대응, 그 사고를 일으켰던 영국의 BP라는 회사의 다국적 기업 BP에 대한 대응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도 감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환경보호청에서는 기름 유출과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고, 미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BP의 사고 책임 소재 및 복구 책임을 강조해서 회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나 행정기관들이 국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책임 있는 기업들이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고 압력을 가하는 일련의 재반 행위들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그 행정기관들이나 관리감독기관들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복구의 활동을 했었고요. 다만 그 피해 복구와 그 피해를 입히고 난 후에 기업의 책임성 있는 활동들이 달랐다라는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유출 사건 사고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름 유출 장소나 그 기름 유출의 양, 그 다음에 그 피해의 범위와 경제적 환경적 영향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심각한 환경재앙과 관련 산업 및 주민에 대한 피해가 속출했다라는 점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유출에 대한 결과로 사고 책임에 대한 처벌, 피해 지역에 대한 환경 복구,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떠한 원유 사고가 됐든, 아니면 원유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어떤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당연한 수순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BP의 대응은 첨예하게 달랐다고 하는 거죠. 삼성중공업과 BP의 그 어떤 원유 유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인 그 삼성중공업은 현장에 그 피해 복구를 할 때 자기네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한 게 아니다, 환경적인 문제다,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공색한 변명들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로서 하죠. 그 다음에 교재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방구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신문지에 사과문 게재 하나 정도로 끝냈죠. 근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외국과는, 미국의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제도에서의 차이와 제도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책임 있는 활동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의 이제 BP사의 원유 유출 결과에 대한 대응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게 되죠. 2012년 11월에 약 총 45억 달러의 벌금을 합의를 합니다. 누구랑? 미국 정부와, 연방 정부와. 이게 어느 한 주 정부에만 환경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여러 개 주에 걸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에서 했고요. 연방정부에서 연방법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BP라는 그 다국적 기업이 약 총 45억 달러의 벌금, 합의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미국 정부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손해를 끼친 것만큼의 돈을 벌금으로 납부를 한 게 약 45억 달러라고 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죠. 미국 법무부 이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약 40억 달러의 합의금을 냅니다. 합의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5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를 해서 이 엄청난 금액이죠. 90억 달러, 2,500만 달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금액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또 사고 보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사고 50일 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를 합니다. 200억 달러 보상기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 200억이면 20조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또 근로자를 위한 1억 달러 보상기금, 126명의 근로자들이 계셨었는데,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많은 노동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사고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1억 달러의 보상기금을 지급을 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약 10억 달러의 기금을 지급을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많은 시민단체와 아니면 행정기관들이 합의를 일심으로 뭉쳐서 이런 기업의 어떤 책임을 이런 식으로 물어낸 거죠. 근데 삼성중공업과 허베리스트리토의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2008년 12월에 삼성중공업은 법원에 선박 책임 제한 개시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한 책임을 주장을 하죠. 자기네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법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무한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기업이 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바로 선박 책임 제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에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법원에 이런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56억 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사에서 약 50억을 수령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중공업에서는 총 56억 원의 법원 판결 중에서 보험금 50억 받고 실제로 잔액을 납부한 것은 6억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나게 작은 금액이죠.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겨우 지역발전기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의 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의 지역발전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많이 이제 쇠퇴돼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발전기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를 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200억 달러, 20조 원의 보상기금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1,000억 원 정도 낸 거죠. 20조와 1,000억 원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책임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처리가 지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발전기금을 1,00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해 관련 기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 지역발전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고 차일핑 미뤄지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매스컴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실제 어민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처리가 지연이 돼서 실제 4명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 사고 현장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자조적인 어떤 자조감 섞인 뉴스나 그 신문 매체들에서의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문 통해서 겨우 대국민 사고 하나 정도 올려놓은 게 삼성중공업에서 원유출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로서 사고한 게 하나뿐입니다. 실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는 전혀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많은 유출되어 있던 기름들을 수거하고 자연 생태계 복구를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중공업에서도 안 하진 않았겠죠. 삼성그룹사에서 정말 많은 임직원들이 와서 그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고 모든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그런 분들이 그 식사나 이런 것들을 다 지역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식당들을 이용하면서 아니면 지역 상품권들을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직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물건들을 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들을 했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기 보실까요? 금액으로도 보실까요? 법원에서 책임진 거는 56억 원, 그 중에 보험금 50억 받고 실제 삼성은 6억 원을 납부를 했다라는 거 하는데요. 근데 6억 원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56억 원을 납부했는데 미국은 보시죠 한번. 85억 달러입니다. 85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정부에 냈죠. 근데 우리나라는 56억 원 납부가 다 합니다. 지역발전기금도 여기 한번 보실까요?
200억, 1억, 10억, 그래서 총 211억 달러를 예, 지역의 환경 보존을 위한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보상 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 나라는 1000억입니다. 1000억이면 1억 달러밖에 안 되죠. 지금 시세로 봐도요. 근데 여기는 211억 달러입니다. 211대 1입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나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어떤 많은 모습들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는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마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피해 오염 사례와 한국에서의 피해 오염 사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숫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과 BP의 사례 차이점은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정말 큰 사고에 대해서 책임 제한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어떤 법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여론을 만들어냈다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국민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 강요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어떤 시각의 차이들도 국민들의 어떤 시각의 차이에서도 그런 어떤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사고의 결과는 법원에서의 피해 산출액이 약 7,341억 원, 허베이 스피리트오에서 1,500억 원, 또 국제 유리 오염 보상 기금에서 약 1,65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삼성중공업에서는 56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50억, 실납금 6억 원에서 56억 원을 납부했고요. 실제로 전체 피해 법원에서 산출한 7,341억 원 중에서 허베이 스피리트에서 1,500원 납부하고 유류 보상 기금에서 1,650억 원, 3,100억 원, 3,15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다음 삼성중공업에서 겨우 56억 원을 납부를 해서 약 3,200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법원에서의 길을 법제도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정부 부담으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나머지 금액들을 법원에서 산출한 피해 금액의 나머지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실제로는 이러한 모든 처리될 일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 그러면 삼성중공업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법적인 맹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삼성중공업과 이 기업 BP라는 영국계 기업과 삼성중공업에서의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또 사고를 일으킨 오염 당사자의 어떤 책임에 대한 모습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다했다라고 보시나요? BP에 비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도의 차이점도 있었고 국민적 인식에도 차이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삼성중공업이 국내 거대 기업으로서 피해를 일으킨 책임자로서 피해 주민들과 지역 환경 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그 부담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건 환경에
환경에 대한 보건까지, 그다음에 원주민이 살고 계시던 원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금액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차이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저희는 없다라는 거죠.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외국의 기업에서는 큰 사회적인 책임을 지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걸로 그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의 책임을 묻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또 그렇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매김으로써 잠재적인 어떤 사건 위험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의 부도덕한 마음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예, 그런 법적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차이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삼성중공업이 잘못했다 아니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들이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삼성중공업의 무책임한 태도의 이면에는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미국과 서구 유럽과 우리나라에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역사적인 어떤 발전의 흐름상에서 대기업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어떤 큰 역할들을 통해서 기업의 국가의 부를 창출을 해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그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을 좀 우대하는 어떤 인식들이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환경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나 국민들보다는 기업들이 더 우대받는 기업이 갑인 어떤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꿔나가고 기업과 소비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견제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그런 인식의 개선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무책임한 정부의 문제입니다. 또 이어서 부실한 법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어떤 법제도들, 그다음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미국처럼 관련 기관들이 일심으로 활동해서 그런 어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들,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정부들이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비자의 기업 감시의 소홀과 사회적인 어떤 무관심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내일, 모레에는 나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관심도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활동들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활동들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들이 여건들이 개선될 때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어떤 그런 원유출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후속 처리 과정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 물론 미국의 사례, BP의 사례가 뭐 최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제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어떤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이러한 말씀드린 어떤 사항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정부가 그다음에 법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생활과 경제를 하면서 기업들의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기업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이 아니면 인류가 보다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들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잘 가지고 깨어있는 의식과 열린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야만 그러한 그 사회 발전이라든가 기업들의 활동들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소비자인 저희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예, 기업들은 그쪽 기업들이 편한 방향으로 소비자를 끌고 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그러한 과정들에서 경제도 발전하고,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 토대 위에서 정말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은,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해하고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은 소비자들도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감시하고 열려있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13주차 수업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